안녕하세요. 뮤지콩 오케스트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뮤지콤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됨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총 한 3시간 30분가량 교육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번에 나눠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강사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오케스트라 오픈, 즉 오리엔테이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달란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고,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교재, 뮤지콤에서 직접 편곡을 하고 출판을 하는, 즉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주 교재가 될 교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뮤지콤에서 이제 음원 코드 파일을 매달 교재와 함께 드릴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를 갖고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총 4번에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고 교육을 못 받는 지휘자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 영상을 최소 2번 이상은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파트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시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예.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사에서 총 선생님들께 2장을 보내드릴 텐데, 두꺼운 종이 1장과 얇은 종이 1장이 있어요. 두꺼운 종이는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본사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얇은 종이는 선생님들께서 계약서 상에 궁금한 내용이나 내가 이렇게 대충 지나친 것 같다 라고 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얇은 종이는 집으로 가져가셔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은 본사 직원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서 작성을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 오케스트라 만들기 옆에 오늘은 2018년 6월입니다. 예, 선생님들과 계약은 1년입니다. 2018년 6월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 6월이 되겠죠. 글씨는 꼭 손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직원 채용 계약서가 아닌 교육 위탁 협약서입니다. 노동법과 무관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경우 본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 결강 예정. 자, 첫 달에 월차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배정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연주가 잡혔거나 도저히 수업에 참여를 못할 경우에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 달 동안 교회 관계자들과 이렇게 친해지거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수업을 해주실 경우에는 사실 크게 휴강을 하시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시작 전부터 만약에 우리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2주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마 교회 목사님들이나 학생분들, 관계자분들께서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 하시겠죠. 그러니 수업 시작 후 한 달 이후까지는 좀 대타 또는 휴강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강사 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진행이 된다면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오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갑란에는요, 전공 악기명,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악기 있죠. 악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휘면 지휘, 그 다음에 또 파트 강사면은 파트 강사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괄호 안에는 선생님이 어느 분, 뭐 소개로 들어오셨으면 소개 강사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적어주셨으면은 을란 뮤지콤 오케스트라 면접 담당 서울 경기 즉 본사에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제가 이제 주관을 해서 선생님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여러 수업 시스템이나 선생님들이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역, 서울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이름은 김태형입니다. 예, 면접 담당 김태형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슨 1입니다. 예. 레슨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요일 날은 최대 3개,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최대 2개, 평일 날은 최대 하나로 이렇게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좀 스케줄을 배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만약에 내가 10시 40분에 시작해서 8시 40분에 끝난다. 이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괄호 안에는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교회 이름, 즉 배정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디를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던 그 교회의 명이나 오케스트라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워크샵. 워크샵은 이 영상이 워크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워크샵을 대신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레슨 1. 저희가 첫 레슨 1이 언젠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 오리엔테이션, 즉 오픈일 당일날에는요 지휘자님만 가서 수업을 합니다. 파트 선생님들은 두 번째 주 파트 선생님들과 지휘자님 두 번째 주에 모두 다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 주부터 가주시는 걸로 꼭 주의해 주세요. 네, 다 적어주셨으면은 저희가 강사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총 5개 지역에 나눠서 강사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회의 장소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이 되며 저희 대표이사님 주최 하에 진행이 됩니다. 아래서부터 계약서를 쭉 보겠습니다. 제1조 용어 정의 1. 계약 구분 직원이 아닌 본사와 동등한 위치의 강사로 함께 일하는 교육자 모임입니다. 2. 계약 범위 출석부 및 관계 업무에 따른 모든 사항 포함입니다. 3.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선생님들과 계약은 1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날짜를 작성해 주셨듯이 선생님들과 계약 기간은 1년이고요. 재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후에 상호 협의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한 계약 조건과 기간으로 재계약을 합니다. 선생님 또는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을 시에는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개월이 길다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드시면요. 최소 한 달 이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사도 대타 선생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 대신해서 나갈 선생님을 구하던지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측에서는 선생님이 바뀌니까 단원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시간이 있으므로 전주 심지어는 전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최소 한 달 전에는 본사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희를 믿고 배워주시는 학생분들 또는 교회 관계자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금 지급 방법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저희가 고용한 선생님이 아닌 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페이가 아닌 대금 지급 방법이라고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것이고요. 매달 10일 날 지급이 되며 예를 들어서 10일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페이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 교재 사용 방법입니다. 자, 교재는 뮤직홈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요 12년치, 권수로는 약 144권입니다. 그 교재가 선생님들이 레슨을 하실 때 주 교재가 되셔야 돼요. 물론 뭐 각 파트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뭐 바이올린, 첼로, 스즈키, 뭐 클라리넷, 랑기누스, 기타 등등 여러 교본이 있겠지만은 그 교본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항상 좀 선생님들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는 연주회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네. 연주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뮤직홈 교본이 아닌 다른 교재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레슨 진도가 학생들과 맞지가 않겠죠. 예. 그래도 나는 죽어도 어떤 부분을 나는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레슨을 해줘야겠다라고 하시면요.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만 복사를 하셔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하셔서 학생들께 나눠주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압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클라리넷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린 리드를 첫 시간부터 구매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이거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리드를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뭐 연주회 이전에 한 통을 다 같이 사셔서 몇 장 이렇게 여러 몇천 원씩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학생들이 쓰게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매를 해주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부분이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은 결국에는 저희 본사에 제기가 되고 그 화살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휘자님이 잘 좀 컨트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 상세 계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 및 마지막 한 달에 위탁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경우를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마지막 한 달에 위탁 대금을 지급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좀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적어둔 것이므로 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만약 교육 시작 후 개인의 용무로 인해 부분 혹은 종일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개 오케스트라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우리 동생 결혼식이라든지 뭐 친구 결혼식으로 인해서 중간에 하나만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만 예, 차감을 해서 나머지 2개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고요. 자, 다음, 수업 시간을 본사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부족하게 하는 경우 6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60분 수업 그러니까 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경우가요 50분만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10분은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본사에서 정한 원칙은 6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꼭 수업 시작 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수업에 왔다 하시면은 5분 지각이신 거겠죠. 네. 본사와 교회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선생님들 근태 관련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거의 분 단위로 교회 측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각을 하거나 뭐 무단으로 결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본사에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꼭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데 10분 전에
이렇게 교회 측에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이제 뭐 수업 시간이 지나셨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입실을 그러니까 교실에 입실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분 전에 꼭 입실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목사님이 봤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 되게 수업도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근면성실하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 저희 쪽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변호를 할 수가 있고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불성실, 예, 근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요, 저희도 목사님들과 교회 측에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면의 기초가 되는 게 시간 약속이겠죠. 잘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셔서 10분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핸드폰을 사용하시거나 노는 시간이 아닌 지휘자 선생님과 어떻게 해서 오늘 수업에 진행을 할 건지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최소 이렇게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송된 임대 악기의 품질이 저급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 자, 현재 90% 이상 단원들이 뮤직홈에서 임대를 해주는 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00대 이상 악기가 단원들에게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 악기를 관리해주는 관리팀이라든지 수리팀이 본사에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악기를 가르치고 지휘를 합니다. 주말에. 근데 악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악기, 비싼 악기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그냥 저희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가는 돈 안 되는 이렇게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는 사실 좋은 악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으신 악기는 초보용 악기입니다. 미리미리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러 악기가 이거 악기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주시는 것보다는 네, 이 악기는 초보용 악기니까 네, 본사에서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악기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확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악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단원분들에 한해서는요, 본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네, 단원들에게 이 정도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질책을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본사에 신고하지 않고 대타 강사를 보내는 경우, 본사에 휴강만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타 선생님들도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의 진도 체크 및 의견 수렴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진행의 주체는요, 지휘자 선생님입니다. 예, 지휘자 선생님은 선생님들과 수업 전에 오늘 있을 합주 및 수업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예, 수업에 들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요일 매장 2개 이상 출강 전 강사 그러니까 2개, 즉 교회 레슨을 2개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요, 저희 연 1회, 즉 1월 달에 이제 저희 강사 파티를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요거는 필수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 1회, 서울 경기는 셋째 주 월요일 7시입니다. 본사에서 강사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둘째 주 화요일 8시 반, 그 다음에 셋째 주 8시 반 광주, 목요일은 7시 대전, 그 다음에 금요일은 부산, 역시나 7시.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 마냥 5개 지역에 나눠서 예, 강사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내려가셔서 직접 교육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 후 뒷정리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하지 마시고요. 단원들과 같이 하면은 되겠습니다. 앞서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강사 회의를 참석을 못 하시게 되면은 지각비가 1만 원이 있습니다. 예, 요 1만 원은 저희 월 1회 1월 달에 파티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위해서 다과라든지 간식거리를 준비를 하오니 선생님들께서는 지각비 내신 게 억울하시다 하시면은 1월에 오셔서 내신 지각비만큼 양껏 드시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휴강은 연 3회, 4개월당 1회를 초과해서 안이한다. 휴강은 연 3회 가능합니다. 연 3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1년에 5주가 약 3번가량 있습니다. 5주가 약 3번가량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페이도 4주치를 드리고 있고 단원들 역시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본사 측에게 내주는 것도 4주치 페이로 이렇게 계산을 되어서 이제 동호회비를 납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5주를 수업을 해서 저희가 대금을 5주치를 사실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주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수업을 더 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5주를 수업을 다 하시고 이거를 적립을 해 두시는 거예요. 네. 적립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경조사라든지 개인 사정이 있을 때 3주만 이렇게 수업을 하셔도 저희가 4주치 대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주차 때 무조건 이번 달은 5주차니까 무조건 나는 쉬어야겠어 라고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선생님들 이번에 5주차니까 이번 주 한 주 쉬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꼭 5주차라고 해서 무조건 쉬시면 안 돼요. 5주차라고 무조건 쉬시게 되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이 될지가 모르는데 4주차가 있을 때 이렇게 쉬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주시면은 5주차라고 무조건 쉬어주시면 안 되고 웬만해서 5주를 다 수업을 하시고 꼭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월차 신청을 해주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초과 휴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나 저희가 어떻게 교회 측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도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통비가 따로 초과 휴강 시 30분씩 일찍 도착해서 2시간 분량, 즉 30분씩 4번을 보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초과 휴강이 됐을 때는요,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급여에서 그냥 차감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전 30분씩 일찍 4번을 도착을 해서 2시간가량, 앞서 설명드렸듯이 2시간가량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30분씩 4번을 도착을 하면은 학생들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측도 이제 30분 일찍 수업을 준비하고자 좀 어려움과 불편이 많겠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래서 앞에서 5주치를 다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때는 보충을 가실 때는 교통비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가량 이렇게 본사에게 교통비를 내주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10만 원은 통제수수료, 즉 지휘자님이 선생님들보다 대금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님한테 10만 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원 정도는 우리 강사 회의 때 이제 선생님들이 드실 뭐 다과라든지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를 10만 원을 저희가 쓰고 있고, 나머지 10만 원 돈으로는 선생님들 그 교통비, 기름값, 주유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 모든 교통비는 교회에서 본사에게 주시는 금액입니다. 예. 본사에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 교회 측에서 주시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시면 좀 빈말이라도 예, 목사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통비로 선생님들 너무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뮤직홈에서 전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마지막 1개월의 지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단원 역시 중도에 취소하면 해당 월의 수업료를 강사에게 주고 강사도 중도에 퇴사하면 한 달치의 급여를 단원에게 환불을 한다. 사실 이거는 단원과 선생님과 양쪽에 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선생님의 페이를 적게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선생님의 페이는 네, 어느 정도는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바뀌게 되더라도 저희는 사실 단원에게 뭐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를 덜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또 잘 안 바뀌고 단원들도 좀 열심히 오랫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양쪽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만두시게 되면요,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 위약금으로는요, 선생님을 구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매근직, 인건비로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기존에 이제 나가시는 곳을 그만두시게 되어서 다른 선생님을 구해주시고 나가시게 된다면은 선생님의 노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50%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꼭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대타를 구인을 하고 퇴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을 개인에게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즉 뮤직홈에서 배우고 있는 단원을 개인 레슨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 하셔도 돼요. 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셔도 됩니다. 개인 레슨비는요, 본사에서 손 절대로 대지 않습니다. 100% 선생님이 다 전에 가지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레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 3만 원, 졸업생,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4만 원, 그 다음에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을 하셨으면은 6만 원, 그리고 박사학위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8만 원. 네, 요 페이는 선생님들이 뭐 아무리 금전적으로 급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건드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이 가격으로 개인 레슨 해주시고 교회 측과 본사에게 내가 이 학생을 레슨을 한다라고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악기를 여러분들 파셔서요, 그러니까 단원분들에게 앞서도 제가 클라리넷 리드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악기를 파셔서 선생님들이 커미션을 이렇게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악기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요, 악기 판매 사업자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악기를 파시면요, 최고 세무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화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사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악기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좀 더
취미용 악기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악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직접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구매를 권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핸드폰, 문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단 수업 거부 혹은 무단 수업 미진행 적발 시 차감 금액의 1.5배가 차감되어 지급된다. 본사에 신고하지 않은 휴강, 대타 포함. 보고 및 신고를 해 주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거짓말이죠. 왜? 저희는 선생님들을 믿고 수업을 맡기지만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시면 이거는 결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밀히 보면은 배임입니다. 배임은 회사의 재물, 재산 또는 지적, 물적 이런 것들을 손괴한 것을 배임이라고 말합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이것은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저희가 선생님들 페이를 1.5배를 차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깜빡하고 이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저희 측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1.5배를 무단 휴강으로 간주해서 이걸 차감을 하고 있으니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본사 직원에게 저에게 답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회사의 험담을 강사끼리 혹은 교회에 전하는 경우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회사 이름 뮤직홈이라는 회사 이름 석자를 걸고 저희는 목사님이나 누가 우리 선생님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험담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 정말 좋고 실력도 있고 네,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회사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험담이나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질책을 받을 거는 받고요. 건의사항이나 뭐 궁금증이 있으면은 언제든 오픈해서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들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정해서 나아갈 테니 더 좋은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저희도 시정해서 나아갈 테니 선생님들도 험담을 하신 것보다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끼리도 선생님들 험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지휘자님한테 우리 플루 선생님 어때요? 우리 플루 선생님이요 뭐 학력도 안 좋고 악기도 별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플루 선생님 뭐 지금은 진도가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 플룻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리고 뭐 플룻이 원래 진도가 느려요. 라든지 또는 반대로 우리 지휘자님 어때요? 라고 강사 선생님도 물어보면은 지휘자님 뭐 지휘 전공도 아닌데 지휘도 못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지휘자님 정말 이렇게 실력도 좋으시고 듣는 귀나 지휘하시는 테크닉이나 이런 거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다음 이동거리 합은 매장당 1시간, 총 7시간으로 하여 초과시간 발생 시 5만원의 거리 보너스가 지급된다. 5교의 기준, 토요일 4시간, 출발 1, 2, 3, 도착 4, 일요일 3시간, 출발 1, 2, 도착 3. 총, 이거는 5개 진행을 했을 때 기준이고요. 첫 교회로 가는 시간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7시간이 넘으면요, 이거는 차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보너스로 이렇게 5만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통비가 아니고요, 본사에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거리 보너스입니다. 6개월 한 학기제로 진행을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촬영한 사진, 영상 및 결과물은 선생님들이 뭐 레슨을 블로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홍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연주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연주회는 의무입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는 의무입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오케스트라이기 이전에 동호회입니다. 동호회법에 의하면은 해당 목적 기간에 부합된 교육 결과물을 동호회 발표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성가대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성가대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지만 비영리 단체도 교육구청에서 보면은 9명을 초과해서 가르치면 불법이에요. 근데 성가대가 왜 불법이 아니냐? 예. 그 결과물을 예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성가대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노래만 가르친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음치 클리닉이나 학원 같은 걸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레슨을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를 예배에 사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연주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헌금송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 연주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진행하는 것은 교회 측에서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연주를 해 주셔야 되고 지휘자님은 똑같이 지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연주회에서 한 곡, 최소 한 곡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연주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3시다. 3시인데 6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과 같이 연주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만약 운영상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 혹은 조금이라도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뮤직홈 서동범 대표님에게 핸드폰 문자로 이야기해 주시고 만일 말씀하지 않고 문제점을 논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 측도 그렇고요. 강사 측도 그런 것 같아요. 강사들도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측도 강사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아지겠지, 뭐 좋아지겠지, 뭐 우리가 이해해야지 라고 3개월, 6개월, 1년 이 가다가요,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고름마냥 확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요, 사실 이미 늦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뭐 대표님이라든지 또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보다 불씨가 크게 번지기 이전에 먼저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저희가 처리를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휴강. 해당 요일의 휴강 사용은 5주차 레슨이 진행된 뒤 초과 수업 일수가 있을 시 사용 가능합니다. 월 4회, 연 48회가 기준입니다. 월 4회, 즉 앞서 말씀드린 것 마냥 선생님들은 한 달에 4번 4 곱하기 12, 48회를 수업을 해주시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48회가 수업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48회는 국경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의 실수업 일수는 44번에서 45번 정도가 되면은 정확하게 수업을 해 주신 거고요. 역시나 5주 레슨 적립분이 없는 상태에서 초과로 휴강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급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정으로 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선생님들에게 사전 말씀을 해주셔서 휴강을 하시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때는 선생님들에게 페이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당일날 교회에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그때 뭐 부흥회라든지 교회 뭐 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소 협조가 안 될 시가 가끔가다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도착을 하셔서 수업에 준비를 해 주신 것이므로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한 걸로 간주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페이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이게 선생님들 휴강이 3번이라고 최대 3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윤달이 꼈을 경우에는 최대 4번까지도 이렇게 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 또는 추석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국가 공휴일에 이렇게 수업이 저희 빨간 날과 수업 일수가 겹치는 날이 많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때도 페이가 지급이 되지 않고요. 교육구청에서 매달 7월 마지막 주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학이 있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교육법에 의거하여 본 동호회를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학원법에 의거하여 매달 7월 마지막 주는요 뮤직홈 전체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빨간 날에 수업을 하시다가 아이가 다치거나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는 저희 쪽에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 대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타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요 한 학기에 한 번 대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는 총 2번의 대타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가 대타 선생님을 쓰시더라도 페이는 그대로 지급이 되지만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이 넘잖아요. 그럼 저희는 50% 예, 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1년에 2번만,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2번만 대타 선생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폐강. 중도에 선생님들께서 나가는 오케스트라 매장이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폐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예, 지급금을 지급을 해드릴 수가 없겠죠. 일정 인원수가 미달일 시에 보통 폐강이 많이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폐강이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폐강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는데요. 선생님의 책임으로 저희는 돌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사의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누구의 잘못으로는 돌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폐강이 되기 전에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께서는 뮤직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수강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차감입니다. 차감. 지각했을 때 만원, 무단결강 급여의 1.5배가 차감이 되고요. 단원도 미납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마냥 지각비는 1년에 한 번, 예, 선생님들 파티를 했을 시에 그때 저희가 다과를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단결강도 1.5배가 차감이 됩니다. 저희가 동호회비가요. 플룻, 바이올린은 38,000원이고 클라리넷, 첼로 같은 경우는 48,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3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15% 같은 경우에는 세금, 네, 법인세, 교육세, 그 다음에 15% 세금이 5,700원
그 다음에 700원은 학생들에게 자동이체를 걸 수 있는 자동이체 수수료, 그리고 8,000원이 지휘자님한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6,000원이 강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3,000원 돈이 악기, 감가상각률 금액이 포함이 되고 또 수리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에게는 15명이 있어야지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대금이 지급이 사실 되잖아요. 근데 악기당 15명이 넘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15명이 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 선생님 학생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10명이라고 쳐도 5명 분을 저희가 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가 인원수가 작다고 해서 전화를 일일이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듯이 저희도 역시나 지금 이건 현재를 보고 어떤 뭐 돈이나 이런 걸 목적이 아니고 전도를 목적으로 교회 프로그램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무리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전가를 시키지 않고 페이를 제때 선생님들에게 지급을 할 테니 선생님들도 좀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신 다음에 좀 수업을 좀 모범된 자세로 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픈식입니다. 지휘자는요 오픈식 연주를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때 첫 시간에 지휘자만 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사는 첫 수업 때 시범 연주를 해야 됩니다. 클라리넷 전공이니까요. 클라리넷, 플룻, 바이올린까지도 뭐 사실 갖고 다니기 용이하죠. 첼로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악기 있잖아요. 그걸로 좀 연주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더욱 내 악기가 이렇게 좋은 악기였어 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악기를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첫 시간 때 이게 도예요, 레예요, 미예요 이런 것보다 시범 연주를 한번 보여주시고 첫 수업 때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신뢰를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을 위탁을 해서 교회 측의 선생님들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선생님들 경력상 이력서를 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정보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생님들에게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력 좋고 스펙 좋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고 모범된 선생님들만 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거를 대신해서 연주를 좀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니 선생님들께서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상세 안내입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본, 졸업증명서, 이력서, 수상 경력 사항 요거를 저희한테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내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금,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합니다. 직급, 오케스트라 부서 강사비, 지휘자 1일에서 31일까지 레슨 분에 대한 이월 지급, 즉 6월에 레슨을 하셨다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마냥 7월 10일 날 지급이 됩니다. 즉 7월 1일에서 9일분은 8월에 지급이 되겠죠.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 것 같아요. 최초 1개월과 퇴사월을 일할 계산함, 급여를 30으로 나눈 후 출근일을 곱함. 선생님들이 주차로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부로 선생님들이 달 단위로밖에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꼭 그달 말까지 수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에 선생님 교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3.3% 원천징수입니다. 이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마냥 선생님들과 저희가 계약은요, 저희가 교육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퇴직금은 없습니다. 네, 다음 9분 월 38,000원 매장 레슨 플러스 오케스트라 수료 기준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우측에 있는 게 최소 강사 선생님들 같은 10명이 10명 아래로 내려가도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 지휘자님 최소 55명 이하일 때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고정급으로 지급이 되다가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은 기본급이 10만 원이고요. 강사 기준 학생 수당 6,000원씩 11명째부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보너스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왼쪽으로 좀 10만 원 플러스 뭐 관리 보너스라든지 지휘자님 같은 경우 15만 원 플러스 관리 보너스라든지 이게 좀 바뀌고 있고요.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지휘자는요, 행정 처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팀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협조합니다. 지휘자님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한 자, 차량 소지자로 저희가 지휘자님을 정하면 모든 팀원을 수업 종료 시 가능한 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가까운 역이 아니고 가능한 역입니다. 팀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휘자에게 있으며 지휘자 및 해당 팀원 강사의 스케줄이 강제 변경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팀안 불화가 생기면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가까운 지역보다는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안 구해지는 가장 먼 지역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생님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죠. 선생님들께 문제가 있으면은 또 본사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 10%가 내려가면은 경고가 되고요. 20%가 내려가면 대표님과 목사님과 합석하에 개별 좀 면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30% 내려가면은 지급금에서 30% 삭감이 되고요. 수강 인원이 40% 내려가면 해당 매장을 폐강을 시킵니다. 교육 위탁 계약자는 개별 유류비와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휘자에 한하여 이동에 따른 기름값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기름값을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고요. 2000cc 승용차 연비는 6km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요새 연비가 6km가 넘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 네. 웬만해서는 거의 12km, 최소 12km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주유비를 드리는 거, 지휘자님께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톨게이트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감란에 선생님들 전공 학기, 자택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강사명,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차례대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계좌번호는 뮤직콤 주거래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꼭 기업은행 통장을 본사 또는 그 강사 회의, 각 지역에 회의를 하는 곳에 가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은행을 통해서는 저희가 지급이 되지 않으니 꼭 기업은행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강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법에는 접촉되지 않는 것을 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여기까지 입사에 필요한 서류, 교육 위탁 협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휘자가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큐시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셔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 뮤직콤에서 달란트라는 것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뮤직콤 오케스트라에 입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